안녕하세요. 24년 12월 17일입니다. 퇴근하려다가 그래도 또 댓글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찍고 또 영상을 또 올릴 생각입니다. 그 신용복 선생님이 쓴 글씨더라고요. 그 영월에 그 인도미술박물관에 갔더니만 그 백 교수님이 그 관장님 남편 되시는 분이 경상대 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신용복 선생님하고의 인연으로 글씨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파동 원리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채널은 제가 20년 동안 인체파동 원리로는 잣대, 기준점, 진함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족적이에요. 흔적입니다. 결국은 이게 진리라는 것은 아니다. 또 내지는 예전에는 인체파동 원리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답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정의고 공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해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라는 부분들이로 제가 이제 생각의 사고가 바뀌었는데 어떻든 제가 먼저 간 입장에서 누군가 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학 동학자들에게 동행자들에게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는 것은 학생의 자세는 뭐라고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문하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지는 한 얘기로 강단에 있는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칠판에서 가장 가까이 앉는 학생이 학생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뒷자리에 앉은 것은 뭐예요? 참관하는 학부모이거나 교육청에서 나온 검열관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도 보면은 맨 뒷자리는 당 지도부가 앉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코치하는 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 말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을 또는 배우 조정하는 존재가 맨 뒷자리에 앉는다. 그 말은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어떤 가짐을 가지느냐. 좀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제가 밥도 못 먹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제천시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죠. 서당께 3년이면 뭐라고요? 풍월도 없는다. 제가 그래도 이 제천에 있는 어르신들 7, 80대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어떻든 정치적 성향 또는 내지는 이 탄핵 정국에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또 뭐한 얘기로 남창규 한의원의 주된 고객은 누구라고요? 젊은 층이 아니다. 어른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앞으로 지자체라든가 이런 국회에 있어서 정치 역학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차원이 궁금하기도 해서 민심이 천심인데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자 말자 뒤에서 바둑 두시던 분이 무슨 한의사가 무슨 침이나 놓지 정치적 발언한다고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다. 상대가 삿대질을 하면은 나도 삿대질 한다. 상대가 나한테 욕하면은 똑같이 주는 대로 받는다. 나도 욕한다는 것은 인체파동 원리의 작용과 반작용 원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개념은 아니고 다만 뭐라고요? 의료인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이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설교 시간에 절대로 정치적 발언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다? 편가름을 만든다. 찬동하는 입장에서는
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편이다가 되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기분 나쁜 거죠. 손가락질이 된다. 비토의 세력이 되는 거니까 양쪽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뭐한다? 침묵이다. 무건수행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이 인체파동원리 남창기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제 생각을 세상에 강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다. 세상은 뭐한다? 자와 우로 모여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로 손가락질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저울질 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건강과 질병으로 서로 뭐하고 있다고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뭐 한 얘기로 아픔 없는 세상을 지향한다 하지만은 뻥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아픔 없는 세상이 있냐.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살만하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빵꾸난 바지라는 그 주원복지센터에 가서 그 요양보호사님이 옷을 입었는데 무릎 위쪽이 타졌어요. 양쪽 다. 일부러 그 타진 청바지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허리가 안 숙여져서 제가 침을 어디에다 놨느냐. 빵꾸난 바지가 어디예요? 요추 3번에 해당이 돼요. 요추 3, 4번. 그래서 그 무릎 위쪽에 해당되는 엄지와 새끼손가락 중간마디 위에다 침을 놓고 그 자리가 요추 3번이기 때문에 외관자리 팔에서 아래팔에서 요추 3번에 해당되는 자리를 침을 놓았더니만 침 맞고 났더니만 부드러워요 허리가. 그리고 제가 앉았다 일어났 예를 들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했더니만 좋아졌잖아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야 김건희냐 이렇게 돼요. 천공도사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김건희 여사 입장이 돼 봐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말이 천박하다. 그거는 별개로 하고 왜 김건희 여사는 그런 풍수에 목맬까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게 진리냐 정의냐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청와대 가면은 정권을 단명한다. 예를 들면은 제명대로 못 산다 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용산으로 턴한 거잖아요. 국방부로 간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국방부 청사를 뭐로 했어요? 청와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국방부 군을 청와대로 만들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를. 경희씨 전화 받으세요. 경희씨 전화 받아요. 국방부 청사를 청와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파동인 거다. 결국은 비상계엄이 예고되어 있다. 이게 인체파동원리의 파동원리예요. 그러니까 억측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래도 저는 뭘로 본다고요? 인체파동원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체파동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 다만 뭐 한 얘기로 파동원리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다면은 좋아요라고 눌러야죠. 근데 댓글에 빵꾸난 바지 하니까 5명이 4명이 그 좋아요 예를 들면은 좋아요라고 눌렀는데 그럼 한 명은 반대로 싫어요라고 눌러가지고 80%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멤버십 공간으로 옮겼다. 결국은 아직도 세상이 남창규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앞서 있는 거죠. 너무 앞서 있구나. 그러면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제가 입을 닥치고 있거나 멤버십 공간에서만 떠들어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누구한테 배운다면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20년 전에 2002년도에 뭐 제3지대인가 무슨 프로에 그 태고종의 서남사에 그 한 175명 정도 되는 행자들이 그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수계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남인도 스리랑카를 갔는데 거기 갔던 스님들이 태고종 스님들이 2002년도에 그 프로에 나왔던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알고리즘이 유튜브가 그 영상을 보여주길래 열심히 뭐예요? 그때 남인도 스리랑카 갔던 스님들이 2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행자 시절은 어땠나 열심히 바라보니까 역시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얼추 비춰진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하시는 표현에 하면은 카메라가 화장실까지, 샤워장까지 따라다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또 한 얘기, 수면 시간에 왜 잠 안 자고 화장실 갔냐? 이걸 따지고 또 이걸 징벌하는데, 아니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화장실 가고 샤워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만은 TV에서는 결국은 그런 극적인 또는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자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담배 피우는 거 가지고 뭐 하는 얘기로 이렇게 시비 거냐? 나 중 안 할란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가르치는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단체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깨는 게 수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스님이 된다는 것은, 스님의 세계가, 사회가 된다는 것은 스님이 세계에서 원하는 그 틀에 뭔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동그란 틀이라고 한다면은 네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다. 결국 세상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관점에서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둥글어야, 원만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나면은 모난 돌이 정맞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인체파동원리 남창규하는 유튜브 채널에 왔다 하면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셔야 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한 얘기로, 뭐한 얘기로 선무당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어떻든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잡스를 풀잖아요. 다르게 가르친다는 관점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인체파동 원리를 보고 배운 관점에서는요, 점이 진단의 요체예요. 점을 보고 진단해요. 예를 들면 왼쪽 눈이 짝눈이다, 당신은 심장마비가 오겠네요 라고 겁없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는 왼쪽 눈이 짝눈이네, 그럼 심장마비가 올 수 있겠다, 공포, 두려움, 불안을 조성하기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침 맞아야지, 약 먹어야지, 이렇게 팔로미 해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한테 약 팔기가 참 좋아요. 환자들한테 공포 마케팅 하기가 좋다. 하지만 20년을 인체파동 원리로 궁구한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점 때문에 망하지만, 점 때문에 오늘 다치지만, 20년 전에 다친 그 발목 하나 때문에 현재 허리 디스크가 오고, 20년 전에 무릎이 까진 것 때문에 나중에 목 디스크가 오고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중풍 올 거야, 치매 올 거야, 말기암이 생길 거야 라고 겁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희망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선생의 자세다, 가르치는 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 또는 내지는 민주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휴가를 가도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함께 바라보는 것, 같은 곳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우리 김보경 님이 댓글로 그걸 다셨더라고요. 제가 서당계 3년이면 뭐 이런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결국은 파동이란 뭐냐, 일파만파예요. 제가 인지하는 20년 동안 인체파동 원리로 공부한 입장에서는요,
파동이 뭐라고요? 일파만파다. 잔잔한 호수에 예를 어항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파동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느 특정 부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세상을 다 뭐하게 만든다? 화들짝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반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아마존에 있는 사람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뭐 한다고요? 대기, 기류에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김봉균 선생님이 10개월 동안 지금 우리 멤버십으로 저한테 후원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은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의 의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연말연시 모임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무한 얘기로 다 윤 대통령 탓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파동이라는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런 연말연시의 모임이 취소되거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뭐라고요? 윤 대통령이 도화선을 기름에 얹은 거다, 불에다가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엄령을 내린 것은 야당 국회의 독재로 아무 죄 없는 장관, 검사, 감사원장 등 정부 장관급 인사를 무자비하게 탄핵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고, 또한 정부 예산을 꼭 필요할 만큼 깎아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남창규님은 관심 바뀌겠지만, 아니면 유언비어라고 하겠지만 부정선거 투개표 과정을 봤나요? 결국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무슨 재균인가 뭐 하잖아요. 이분이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그 두 사람의 지지도에서도 약간 뭔가 조작을 해서 2%씩 뭐 올리고 내리고 한다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언론, 뉴스, 방송은 왜요? 예를 들면은 저도 항상 내지만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요, 누구를 먼저 얘기하느냐 또는 접두사라든지 접속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매체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선명해진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우리 김봉희 쌤은 계엄 선포는 적절했는데 100% 완성을 못해서 아쉽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뭐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다. 이거 대란대치다. 오죽하면은 했겠어요. 남들은 술김에 홧김에 또는 단순해서 그랬다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 대통령이 홧김에 술김에 그렇게 정치 행위를 할 정도면요,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도 어떻게 돼요? 홧김에 술김에 하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평형원리, 균형원리, 파동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딱 그만큼이다 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남창규 인치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5,000명이라는 얘기는 제 수준이 딱 그만큼이라는 얘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그 5,000명만을 감당할 수 있는 종지라는 거죠. 다라이라면은 10,000명, 10만 명도 담을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은 뭐한다? 5,000명에 벅차하고 있다. 뭐한 얘기로 빵꾸난 바지에 댓글로 싫어요 눌렀다고 바로 어떻게 돼요? 멤버십으로 바꾸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뭐다? 아직도 저도 뭐하고 있다? 세상을 받아내지를 못하고 밀치고 있다. 다만 그 밀침으로써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긴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도 뭐 하라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칭이든 뭐든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뭐하고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결국은 상대께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를 받아내야 돼요. 담아내야 된다.
배움의 자세다.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지만이 상대의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한테 참관 와서 지난주 목요일 날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저한테 참관 온 그 한의사 원장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5시간 교육을 통해서 배웠지만 다 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요? 미진한 거, 보충 수업을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 정작 본인은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자리에 코가 깬 사람은요, 원리를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낮아질 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물은 어디로 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결국은 내가 낮아져야지 상대의 지식이 전달이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뭐 스페어 타이어 얘기하더라고요. 야, 뭐하니, 그분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지만은, 야, 뭐 포르쉐면서 수입차면서 스페어 타이어도 없나? 오늘 제가 카센터 갔더니만요, 그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거랍니다. 원래 없는 거래요. 전 있는 줄 착각한 거죠. 설마 스페어 타이어가 없겠냐? 없는 차도 있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뭐 한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